지금부터 2020년 가을학기 컴퓨터 네트워킹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에서 다룰 내용은 지난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그 링크 스테이트,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그 다음에 하이라키컬 라우팅이 직접 어떻게 기존의 프로토콜로 구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진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중간고사까지 끝나서 8주차까지 끝났습니다. 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9주차 오늘은 그 RIP, OSPF, 그 다음에 BGP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주차에 가서 6.9 그 브로드캐스트 앤드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레이어 쪽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IP 계층 학습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10주차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14주차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하나만 공부합니다. 하나만. 웹을 위한 HTTP 프로토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HTTP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웹 서버를 PC에 구현을 해서 그 HTT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제 작동을 시켜보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로 동작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과 같은 그 기존 브라우저를 사용하고요. 웹 서버 어플리케이션, 이것은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PC에다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웹서버를 구축하는 데는 자바 언어를 가지고 구축하기 때문에 자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은 소스는 일단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언어는 꼭 그렇게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PC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설계를 하려면은 그 툴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툴이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 그래서 이클립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주차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를 가지고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예비 과제가 하나 14주차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수행을 해서 그 14주에 그 웹서버를 구축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이클립스 사용법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익히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주차를 마치면은 이제 11주차, 12주차, 13주차 이론을 더 하고 그 다음에 14주차에 웹서버 과제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15주차에 기말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기말시험도 지금으로서는 중간고사 그 온라인 시험을 봤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볼 예정입니다. 이번 주 학습 내용은 주로 AES 내부에서 사용하는 RIP, 또한 AES 내부에서 사용하는 OSPF, 그 다음에 AES끼리 사용하는 BGP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AES 내부에서는 관리자가 RIP를 사용하든지 OSP를 사용하든지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BGP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AES끼리는 동일한 BGP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 AES 프로토콜은 구현된 것이 BGP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BGP를 디폴트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대안이 없습니다. 인터 AES 프로토콜로는 BGP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RIP로 들어갑시다. RIP는 말 그대로 인트라입니다. 인트라 AES입니다. 그러니까 AES 내부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시스코에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 이제 시스코 프로프리에터리라는 이야기는 시스코에서 이 상업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코에서 돈 받고 사용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스코에서 이름을 붙일 때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터리얼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IGP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요 인터리얼이라는 표현이 좀 걸립니다. 요 부분이. 인터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S끼리 이제 인터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인트라라는 말을 써야 정확한 거죠. 그렇지만은 시스코에서는 이거를 인터리얼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IGP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IGP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인트라입니다. 인트라 AES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라 AES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RIP입니다. 이것은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의 약자고, 그 다음에 OSPF가 있습니다.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그 다음에 시스코에서 만든 IGRP가 있습니다. 인테리얼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 물론 이거는 시스코에서 자기들의 상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RIP를 보도록 합시다. RIP는 1982년도에 그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한 그 유닉스를 공개할 때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닉스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윈도우 OS를 PC에서 많이 쓰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유닉스 OS는 공개된 OS고, 컴퓨터 뭐 이런 쪽에 컴퓨팅 하는데 많이 사용했던 그 OS입니다. 그래서 그 82년도에 그걸 공개를 했고요. 우리가 공부한 그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그래서 링크에는 그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링크는 코스트가 1입니다. 1. 링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1. 연결 안 되어 있으면 무한대.
그래서 이 디스턴스 매트릭이 최대 15까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예. 그러니까 그 디스턴스 벡터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노드 목적지 노드를 가려고 하면은 몇 번 홉을 거쳐야 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라우터 A에서 서브넷 X를 가려고 그러면은 3번의 홉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15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15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는 30초에 한 번씩 인접으로 보내집니다. 소위 이것을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 값을 인접 노드로 보내주는 거죠. 그게 30초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어드버타이즈먼트는 최대 25개의 목적지 서브넷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의 서브넷 숫자죠. 이게 25개까지 25개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봅시다. D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W 서브넷에 가기 위해서는 A 노드를 거쳐가죠. A 노드. 이 A 노드를 거쳐가야 되죠. A 노드를 거쳐가고 그 다음에 홉수가 2번입니다. 1링크 한 홉, 그 다음에 2링크 한 홉 이렇게 거쳐가야 되죠. 그 다음에 목적지가 D를 기준으로 했을 때 Y를 한번 봅시다. 이 Y. 이 Y. Y를 보면은 B를 거쳐가야 되죠. B. 이 B를 거쳐가야 되고 D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홉수가 이거 이렇게 거쳐가야 되니까 이게 2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Z를 한번 볼까요? Z. D를 기준으로 했을 때 Z에 가려고 그러면은 Z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은 역시 B를 거쳐가야 됩니다. B를 거쳐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중간에 이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것을 표현 안 했는데요. 7번만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D는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A가
A가 D에게 어드버타이즈먼트를 보냈다고 합시다. 네. 네. A가 D에게 어드버타이즈먼트를 보냈다고 합시다. 자기가 A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 즉 디스턴스 벡터 값인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것만 한번 봅시다. Z에 가려 그러면은 C를 거쳐가면 되는데 디스턴스가 4라는 정보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A 입장에서는 이 Z에 가려고 하면은 이 C를 거쳐간다는 거죠. C를 거쳐가는데 하나, 둘, 뭐 중간에 하나 더 있어서 셋, 넷 이렇게 4번 만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D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D는 이 정보를 받으면은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D 입장에서는 Z에 가려고 하면은 B를 거쳐서 가는 경우고 디스턴스가 7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A가 보내주는 저 어드버타이즈먼트 정보를 받은 D 노드는 A가 보내준 정보를 참고해서 A 입장에서 Z에 가려고 하면은 C 노드를 거쳐가면은 4분 만에 갈 수가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Z는 그 D 노드는 그러면은 Z에 가려고 그러면은 A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은 A로 보내면은 A는 4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A까지 가는데 1이 더 소요되니까 5분 만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이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링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링크가 고장이 나면은 당연히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면은 인접으로부터 180초 동안에 그 어드버타이즈먼트가 오지 않으면은 180분 동안을 기다려도 인접으로부터 어드버타이즈먼트가 오지 않으면은 그 인접에 이르는 링크가 죽었다고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내가 180초 동안 인접한 노드로부터 어드버타이즈먼트를 받지를 못하면은 그 인접에 이르는 링크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우터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어드버타이즈먼트를
다른 인접들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링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어떤 그런 디스턴스 벡터 값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인접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인접들은 또 그걸 받겠죠. 받고는 또 자신의 디스턴스 벡터를 업데이트해서 또 인접의 인접으로 그 인접이 뉴 어드버타이즈먼트를 보내주는 겁니다. 예, 만약 그때 테이블이 바뀌었다면은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링크가 고장이 나면은 그 링크가 고장 났다는 사실 정보가 빠르게 전체 네트워크로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180초 동안 기다려도 아무것도 어드버타이즈먼트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 고장 났다는 것을 확인한 그 노드는 자신의 디스턴스 벡터를 업데이트하고 그것을 다른 인접으로 또 알려주고 인접은 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디스턴스 벡터를 테이블을 바꾸고 만약에 바꿨는데 뭔가 변화가 있다면은 그 변화된 것을 자신의 인접으로 다 보내주고 또 받으면은 인접에서 또 그걸 계산을 다시 해보고 바뀌었으면은 또 그 디스턴스 벡터를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의 그 고장났다는 정보가 전 구간에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그 소문 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게 직접 가지 않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또 듣고는 또 자기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또 듣고는 또 이야기해주고 듣고는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소문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 같은 것이 이 RIP입니다. 예, 그래서 그 라우팅 테이블은 어떻게 그 RIP가 돌아가는지 봅시다. 모든 라우터에는 예,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라우팅 데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라우터에는 이게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요. 예, 라우팅 테이블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포워딩 테이블이죠. 포워딩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라우터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위 데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데몬. 예, 데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데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라우터에는. 그래서 모든 라우터끼리 주기적으로 어드버타이즈먼트를 보냅니다. 이게 그러면서 보면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몬끼리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때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은 뭘 이용하느냐 하면은 UDP가 이용됩니다. UDP. UDP를 거쳐가죠. UDP. UDP를 거쳐가죠. 그래서 그 서로 그렇게 어드버타이먼트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디스턴스 벡터를 업데이트하면은 그 업데이트된 놈을 자신의 IP 계층의 포워딩
테이블로 내려주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디스턴스 벡터를 여기에 이렇게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RIP 테이블 처리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OSPF 라우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OSPF 프로토콜은 오픈 프로토콜입니다. 오픈이라는 것은 공개되어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이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SPF에서는요. 그래서 그 링크 스테이트 값을 그 모든 노드에 퍼뜨려 줘야 됩니다. 예. dissemination이라는 게 흩어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각각의 노드는 전체 그 링크 코스트들이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그 맵을 갖게 됩니다. 토폴로지 맵이라고 하는데요. 예, 전체 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노드들은 딕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각각 자기 위치에서의 포워딩 테이블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인접과의 그 링크 상태, 링크 코스트 정보를 이게 모든 다른 노드에 뿌려줘야 되는데 그 뿌려주는 것을 링크 상태를 뿌려주는 것을 OSPF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의 엔트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엔트리라는 것은 내가 인접 노드와 여러 개의 인접 노드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는 하나의 인접 노드 간의 코스트 정보입니다. 예, 그것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드 같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모든 AS 내의 모든 그 라우터들로 이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것을 어드버타이즈먼트가 플러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OSPF 이 메시지는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는 IP 위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어 4를 거치지 않고 레이어 3 위에 바로 이 OSPF 어플리케이션 메시지가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이 OSPF 메시지는 라우터들만 처리하는 거니까요. 바로 IP 위에 바로 올려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OSPF 이 메시지는 인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우터가 내가 보낸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이 되기 때문에 말리서스 인트루전,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경로를 이게 오작동하게 만들려고 가짜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요. 그리고 또 이 OSPF에서는 경로를 계산하면은 샘 코스트 여러 개의 경로가 동일한 코스트를 갖는 여러 개의 경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RIP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이 되는데 이 OSPF에서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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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봅시다. 예.
그러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W는 그 W에서 Y로 가는 W에서 Y로 가는 코스트가 8이죠. W에서 Y로 가는 코스트가 8입니다. 이걸 이야기하죠. 이 정보 하나의 엔트리죠. 이 정보를 어드버타이즈먼트를 메시지로 만들어 가지고 IP 위에다가 얹어서 이것을 플러드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AS로 이 정보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U가 그 Y를 가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그럼 U가 가는 경우는요. U가 Y까지 가는 길은 X를 거쳐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가면은 코스트가 10이 됩니다. 10이 되고. 그 다음에 U가 V를 거쳐서 Y를 가는 경우. V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W를 거쳤어요. W를 거쳐서 일단 여기 가서 그 다음에 V를 거쳐서 여기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도 코스트가 10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코스트의 여러 경로가 OSPF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호스트들이 사용하는 그 패킷은 보통 그 여기 있는 것처럼 IP 헤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TCP나 UDP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실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OSPF 어드버타이즈먼트 데이터는 어드버타이즈먼트 데이터는 IP 위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BGP 프로토콜을 봅시다. BGP 프로토콜은 인터넷에서 인터-AS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AS 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BGP는 보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디팩토 표준입니다. 디팩토 표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가 나서서 이걸 표준으로 하자 그래서 표준이 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편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게 표준이 된 것을 우리가 디팩토입니다. BGP가 디팩토 표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뭡니까 이게 글루 풀입니다. 풀. 여러분은 미술 시간에 공작 시간에 사용하는 풀 색종이 붙이고 하는 풀을 글루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을 서로 떨어져 있는 인터넷을 서로 홀딩하게 서로 이렇게 껴안게 연결하게 만드는
풀 역할을 하는 게 BGP입니다. 근데 나는 이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BGP가 풀이다는 거죠. 풀. 여러 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붙이는 풀 역할을 하는 게 BGP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 역할을 하는 BGP를 성능이 똑같아야 되겠죠. 전 세계에서. 예.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다 갖다 붙여놓고 동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디팩토 표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BGP는 디팩토 표준이면서 인터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동작을 하는 것이 BGP입니다. 그래서 BGP가 있기 때문에 이 풀이 있기 때문에 이 풀 덕분에 각각의 AS는 어떤 수단이 있는 거죠. 수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모든 AS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어떤 서브넷의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네이버링 AS, 인접한 AS로부터 얻는 거죠. 예. AS 내의 어떤 특정한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서브넷의 리처빌리티 정보들을 인접한 AS로부터 얻습니다. 예. 그게 이제 eBGP 세션이라 그래서 인접한 AS와 게이트웨이 라우터 사이에는 eBGP라는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이 서브넷 리처빌리티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eBGP 세션을 통해서 얻은 그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자기 AS의 내부 라우터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이 알려주는 경로가 iBGP 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AS 내에 있는 모든 인터널 라우터들은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 경로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 받은 그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서브넷들은 가장 먼저 I'm here. 내가 누군데 여기에 있다. 라는 정보를 발생시켜서 서브넷 인접해 있는 다른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로 자신의 존재를 광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것을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BGP가 하고 있습니다. BGP는 서브넷들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광고를 시작하는 것을 BGP가 그렇게 하도록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BGP 베이직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 먼저 그 BGP 세션, BGP 세션은 두 개의 BGP 라우터, 예, 두 개의 게이트웨이 라우터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에서는 3A와 1C가 있는데 3A는 AS3 입장에서 게이트웨이 라우터입니다. 1C는 AS1 입장에서의 게이트웨이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두 게이트웨이 사이, 라우터 사이에 BGP 메시지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이 BGP 메시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 교환하는 BGP 메시지를 우리가 패스를 정보를 어드버타이즈먼트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스 벡터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GP를 패스 벡터, 패스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 사이에는 반영구적인 TCP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A와 1C 사이에는 이 반영구적인 TCP 커넥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AS3가 AS1으로 이 프리픽스를 어드버타이즈먼트 한다고 합시다. 이 프리픽스는 138.16.64.22 이 프리픽스를 어드버타이즈먼트 한다고 합시다. 그걸 어드버타이즈먼트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AS3는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 136.16.64.22 이쪽으로 보내는 모든 패킷은 나에게 보내면은 내가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런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AS3는 자기가 약속하는 모든 프리픽스들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어드버타이즈먼트로 해서 인접 AS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이 메시지는 BGP 메시지는 라우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라우터 정보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특정 서브 네트워크의 프리픽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로 이루어집니다. 이 어트리뷰트라는 것은 다시 패스와 넥스트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BGP 메시지가 인접 게이트웨이 라우터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프리픽스가 이거인 경우,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이죠. 이 서브 네트워크를 이 AS3의 3A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광고를 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ASPath는 AS3와 AS131입니다. 자, AS3 131과 AS3입니다. 이게 이 두 개를 거치면은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넥스트 홉 라우터가 125입니다. 요겁니다. 210.14.13.125. 요 정보를 BGP 메시지로 해서 1C 게이트웨이 라우터로 보내주게 되는 것이 그게 BGP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 BGP 세션 그게 이제 여기서 여기 구간입니다. 세션을 통해서 3A와 1C 사이에 AS3가 어떤 프리픽스에 대한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AS1으로 보냈죠. 자, 그것을 이제 1C가 받으면은 그 IBGP 세션, IBGP 세션은 이겁니다. 요 내부에 색깔이 안 좋네요. 요거 자기들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 IBGP 세션을 통해서 원씨는 그 받은 그 새로운 정보를 내부의 모든 라우터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씨가 보내주면은 원A도 받았겠죠. 원A도 받을 거고, 원D도 받을 거고, 원B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원B는 게이트웨이 라우터죠. 게이트웨이 라우터이기 때문에 원B는 리어드버타이즈먼트를 보내게 됩니다. 받은 정보를 다시 이 BGP 세션을 통해서 AS2 방향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AS3가 AS1으로 보내는 그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는 프리픽스가 요거에 대해서, 요놈에 대해서 AS3, AS131을 통하면 된다라는 패스 정보가 들어있고, 넥스트 홉 정보가 3A의 어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B가 재전송하는 그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면은 이건 똑같죠. 프리픽스가 요거고 ASPS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AS1, AS3, AS131 이렇게 자기 자신의 AS가 여기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홉 어드레스가 이제는 원B가 되는 겁니다. 이 원B가 되는 겁니다. 이 원B가 넥스트 홉이 되어서 이 메시지가 AS2로 전달되게 됩니다.
예, BGP 그 메시지를 조금 분석해 봅시다. 예, BGP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는 예, 프리픽스와 어트리뷰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라우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패스입니다. 패스. 그래서 그 어트리뷰트, 이 어트리뷰트 정보, 이 어트리뷰트 정보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AS 패스와 그 다음에 넥스트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AS 패스는 말 그대로 이 프리픽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에 있는 거쳐야 되는 AS들을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넥스트 호흡은 예,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프리픽스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 라우터의 주소입니다. 라우터 인터페이스의 주소입니다. 자, 이 ASPS, 이 ASPS를 시작하는 첫 번째의 라우터의 주소가 넥스트 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홉은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를 보냈을 때 받는 당사자, 이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의 넥스트 홉이 되는 거죠. 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의 넥스트 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결국 이제 이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정보를 이제 인접 AS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받으면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임포트 팔리시가 있습니다. 임포트 팔리시라는 것은 인접 AS로부터 오는 그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를 내가 받을 건지 아니면 이건 보니까 정보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그쪽 AS는 나는 거치기 싫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북한 같은 걸 거쳐서 가는 AS 패스로 패스 정보가 들어왔다.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 안에 포함이 돼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예, 그걸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라우팅을 우리가 팔리시 베이스드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을 거쳐서 뭐 영국을 가는 그런 인터넷 메시지가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한국에서는 라우터에서 게이트웨이 라우터에서 그걸 받아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면은 이제 결국은 한국에 있는 모든 라우터에서는 그 경로는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그 AS 내의 그 인터널 라우터들은 예, 자신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로부터 IBGP 세션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게 되겠죠. 예. 목적지 AS에 가기 위한 그 라우트 패스 정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동일한 서브넷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라라는 정보도 있을 거고 또 저쪽 AS를 통해서 가라라는 정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패스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라우터는 로컬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개의 PS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AS로 가기 위한 여러 개의 PS가 존재할 수가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팔리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결정입니다. 이게 뭐 경로가 많이 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코스트가 많이 드는 경로를 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싫어하는 국가는 거쳐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짧은 ASPS가 뭐 AS를 예를 들어서 영국에까지 가는데 한국에서 영국을 가는데 ASPS를 뭐 미국으로 이렇게 거쳐가면은 뭐 5번 만에 갈 수가 있고 ASPS를 5개를 거치면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도를 거쳐서 뭐 이렇게 터키를 거쳐서 이렇게 가면은 ASPS 10개를 거쳐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5개 만에 갈 수 있는 미국을 거쳐서 가는 방법을 택하겠죠. 그것도 똑같다. 그러면은 넥스트 홉 라우트에 어느 게 더 가까우냐? 넥스트 홉 라우트. 넥스트 홉 라우트. 어느 게 더 가까우냐? 여기에 이제 핫 포테이토 라우팅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쪽에 던져주는 거죠. 가까운 쪽에. 넥스트 홉 라우트. 넥스트 홉이라는 것은 자기 AS가 아니고 다음번 AS입니다. AS의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넥스트 홉 라우터인데 거기에 가까운 것 핫포테이토 라우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그 다음에 이제 에디셔널 크라이테리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동일한 BGP 라우터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부 라우터에서. 이것은 인트라 프로토콜하고는 다릅니다. 인트라 프로토콜은 이제 딕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해서 게이트웨이까지 가는 경로를 찾는 거고 내부 경로를 찾는 데 사용되는 거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서브넷을 목적지로 가기 위한 ASPS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BGP 메시지의 종류에는 먼저 BGP 메시지를 봅시다. BGP 메시지는 그 eBGP 세션, 즉 TCP 커넥션을 통해서 두 게이트웨이 라우터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그 정보의 내용이죠. 그래서 BGP 메시지는 오픈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 두 개의 게이트웨이 라우터 사이에 그 eBGP 세션, 즉 TCP 커넥션을 여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을 인증을 해야 되겠죠. 인증을 거치면서 eBGP 세션을 여는 그 메시지가 오픈입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바로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패스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과거를 업데이트하고요.
옛날 거는 버리고 새로운 걸로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예, 이게 어드버타이즈먼트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keep alive. 이거는 이 BGP 세션을 이게 한참 오래되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그 업데이트 메시지, 어드버타이즈먼트가 없더라도 한 번씩 계속 살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알려주는 게 keep alive입니다. 그 다음에 notification. 에러가 있을 때 에러를 레포트하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끊을 때도 사용되는 게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 구주차에서 실질적으로 그 인터 AS 프로토콜과 인트라 AS 프로토콜이 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세 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인트라 AS 프로토콜로는 RIP와 OSPF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인터 AS 프로토콜로는 BGP 하나만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는 이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의 인터넷을 하나로 묶어주는, 붙여주는 글루라 그랬죠. 글루. 풀이라 그랬죠. 이게 풀이 없으면은 인터넷은 다 뚝뚝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풀은 종류가 한 가지여야 됩니다. 똑같은 풀을 다 사용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BGP를 우리가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9주차를 마치고 10주차에는 우리가 그 IP에서 그래도 가장 좀 까다로운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로 라우팅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9주차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